예, 이번 시간에는 2020년 6월 6일 시행한 소방유체역학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 제2과목 소방유체역학이 나오죠. 그래서 21번 보면 비중이 0.8이고 한 변이 10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요 그릇에다가 액체를 반을 채웠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요 액체의 질량은 몇 킬로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질량이라는 것은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자, 이 질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밀도,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죠. 여기에다가 부피, 세제곱미터를 곱하면 이게 바로 질량값이죠. 그럼 또 어떤 물질의 무게 있죠. 자, 무게는 킬로그램 포스로 표기하죠. 중량. 요 놈은 비중량, 킬로그램 포스, 미터의 3승. 여기에다 마찬가지로 부피, 세제곱미터를 곱하면 어떤 물질의 요 무게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질량하고 무게 구하는 공식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떤 물질의 밀도라는 것은 물의 밀도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죠. 자, 그럼 어떤 물질의 비중량은 마찬가지로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값을 곱한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이 비중값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0.8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 식에다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 좋은데 이 물의 밀도값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물의 밀도는 1000kg per 미터의 3승. 자, 물의 비중량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1000kg 포스퍼 미터의 3승 또는 9.8 kN per 미터의 3승 또는 이걸 9800 뉴턴 per 미터의 3승. 그래서 여러분이 물의 그 비중량 값하고 물의 밀도 값은 이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시계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질량은, 자, 밀도는 물의 밀도에다가 비중을 곱한다고 그랬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물의 밀도 얼마예요? 1000이죠. 1000kg per 세제곱미터. 자, 곱하기. 비중은 지금 0.8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부피는 육면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10cm는 0.1m죠. 0.1m가 3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액체가 지금 여기에 가득 찬 게 아니고 이 정육면체에 절반만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0.4kg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21번 같은 경우 요 질량 구하는 공식하고 중량, 무게 구하는 요 공식은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다음 22번 가죠. 자, 22번은 펌프의 입구에서, 여기 펌프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입구에서의 진공계죠. 자, 이 진공계의 압력이 마이너스 160mmHg. 토출 측에 압력계가 있다는 거죠. 토출 측의 압력계는 300kPa. 그 다음에 여기 진공계하고 압력계 사이의 수직거리. 요 진공계하고 요 압력계하고 요 수직거리가 2m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이때 펌프의 수동력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이 수동력이라는 것은 워터에서 LW로 표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비중량에다가 토출량 세제곱퍼 세크죠. 여기에다가 전양정. 이게 바로 수동력이죠. 여기서 비중량의 단위를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여기 나누기 1000이 되는 거죠. 이 비중량, 물의 비중량이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요 놈을 대입을 하면 1000으로 나눠줘야 돼요. 여기 킬로와트니까 9.8 킬로 뉴턴이죠. 1000으로 나눠주면. 자, 토출량은 세제곱 퍼 세크죠. 전량정 H는 미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토출량 나와 있죠. Q값 나와 있고, 물의 비중량값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럼 전량정만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전량정은 여기 지금 160mmHg죠. 요 놈이 마이너스니까 이게 흡입량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마이너스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값 160mmHg를 대입을 해줘야 돼요. 자, 요 놈을 미터로 고치려면 1기압이 이게 760mmHg죠. 자, 요 놈을 미터로 하면 10.332 미터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760mmHg가 이게 10.332 미터죠. 자, 그럼 여기서 단위가 여기 미리미리 HG 없어지고 여기 미리미리 HG 없어지고 남는 단위가 미터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계산하고 또 여기다 뭘 더해줘야 되겠어요? 요 토출 압력 있죠? 300kPa. 요건 흡입량정이고 요건 흡입량정, 요건 토출량정이죠. 그래서 토출량정 300kPa를 마찬가지로 뭘로 고쳐줘야 돼요? 요거 미터로 고쳐주려면 1기압이 요 킬로파스칼로 하면 101.325 킬로파스칼이죠. 그래서 1기압 약 101.35를 대입을 하는 거죠. 101.3 킬로파스칼. 요 놈이 10.332예요. 미터로. 더하기 요 진공계하고 압력계하고 사이에 높이가 2m죠. 수직거리가. 그러니까 2m가 또 토출 양정이 또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34.77m가 요놈이 전 양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해진 값을 갖다가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자, 물 비중량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 그 다음에 지금 Q는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10세제곱 퍼 분이죠. 분. 그러니까 요거를 세크로 하려면 10세제곱 퍼 1분은 60세크가 되는 거죠. 요 놈이 바로 토출량이 되는 거죠. 10세제곱 퍼 60세크. 요게 Q값. 요 놈이 비중량값. 그 다음에 전량정 H가 34.77m죠. 자, 여기를 9,800을 대입했으니까 1000으로 나눠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9.8을 대입하면 1000을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56.8kW가 수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펌프의 동력 계산하는 거, 수동력, 반드시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감마, 비중량, 토출량, 전량정 곱하고 나누기 1000을 해주면 되는 거고, 축동력은 수동력을 펌프의 효율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근데 모터 동력은 수동력을 펌프의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 계수 K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표준 대기압 있죠? 요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 안 하면 단위 변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기압이 760mmHg, 이건 꼭 암기하셔야 되죠. 그 다음 10.332m라는 거. 그
다음에 킬로파스칼로 하면 101.325 킬로파스칼. 요 세 가지는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23번으로 가죠. 자, 23번은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파이프 속을 유체가 흐를 때, 자, 파이프에, 즉 배관이죠. 배관 속에 여기 유체가 흐른다는 얘기죠. 유의 유속으로 흐르고 있을 때, 이 끝에 뭐 어떤, 이렇게 밸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밸브를 갑자기 닫으면 이 유체가 흐르다가 밸브를 탁 부딪히죠. 그러면 처음에 유체가 흐를 때 이걸 우리가 운동에너지라고 그래요. 자, 운동에너지가 갑자기 밸브를 갖다 만나면 여기서 압력이 생기는 거죠. 이 압력을 생기는 걸 우리가 압력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이프 속을 유체가 흐를 때 파이프 끝에 밸브를 갑자기 닫으면 유체의 무슨 에너지? 예, 운동 에너지가 압력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밸브 직전에 높은 압력이 발생되고 상류로 압축파가 전달되는 걸 무슨 현상이라냐? 바로 수격작용이죠. 수격작용.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맞는 거 답이죠. 그래서 요 수격작용이라는 것은 유체가 흐를 때 요 운동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로 변하면서 배관 벽면을 치는 현상이죠. 다음 24번 가죠. 자, 24번은 요 과열 증기에 대한 설명인데 요 틀린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가장 나아요. 과열 증기의 압력은요, 포화 증기압보다는 높을 수가 없어요. 같거나 작죠. 그래서 과열 증기의 압력은 해당 온도에서 포화 압력보다 높다. 요게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요 1번이에요. 다음 25번 가죠. 자, 25번은 비중이 0.85. 동점성계수가 주어져 있죠. 뉴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의 제곱 퍼 세크. 자, 직경 T가 10cm. 그 다음에 유량이 20리터 퍼 세크죠. 배관의 길이가 100m. 손실 수두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손실 수두를 계산하려면 일단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동점도 나와 있죠. 또 유량 나와 있고 배관의 직경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손실 계수 있죠. 측류에서 요 손실 계수는요 64를 레이놀드 수로 나눠준 거죠. 자, 마찰 손실을 계산하라고 해서 우리 달시 웨스바스 공식 델타 HL 요 미터는 손실 계수에다가 관경 D분의 L 곱하기 속도수도 2지분의 유속의 제곱이죠. 자,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이 주어진 값을 보면은요. 자, 배관의 길이 몇 미터 주어져 있냐. 여기 100m 나와 있죠. 100m. 자, 직경 나와 있죠. 지금 10cm라고 주어져 있죠. 이거 미터로 하면 0.1m죠. 요거 0.1m. 중력 가속도는 9.8m per sec의 제곱이죠. 그럼 여러분 유속은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유속은 유량 나와 있고 관경 나와 있으니까 유속은 여기 나와 있네요.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럼 유량이 지금 20리터 per sec니까 이걸
세제곱으로 하려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죠. 리터. 그래서 1리터는 1세제곱은 1000리터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하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돼요.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유량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 퍼세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면적은 직경값 0.1m가 나와 있으니까 4분의 파이 d 0.1m의 제곱 해서 2.5m 퍼세크 유속이 나온 거죠. 2.5. 그래, 여러분이 뭐만 알면 되겠어요? 마찰 손실 계수만 여러분이 알면 되는데, 결국 마찰 손실 계수는 뭐를 구하면 돼요? 레이놀드 수만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마찰 손실 계수를 구하면 요 레이놀드 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레이놀드 수라는 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점도분의 관경, 유속, 밀도죠. 그 다음에 요 동점도 있죠. 이 동점도 여기. 동점도라는 것은 점도를 뭘로 나누는 거? 밀도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 놈을 달리 표기하면 동점도분의 관경, 유속이 되는 거죠. 이건 또 파이 d 뉴분의 (4q)가 되죠. 그래서 요 레이놀드 수 구하는 공식은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관경 지금 0.1m니까 레이놀드 수는 du, 요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관경 0.1m, 유속 2.5m per sec죠. 동점도는 나와 있죠.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의 제곱 per sec. 그래서 레이놀드 수를 구하면 850이에요. 자, 2100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측류죠, 측류. 210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측류일 때 요 마찰 손실 계수는 64를 레이놀드 수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64를 850으로 나눠주면 0.0753이 나오는 거죠. 이게 0.0753이에요. 그럼 다 알았으니까 갖다 대입만 딱딱딱 하면 되죠. 0.0753 마찰 손실 계수, D 관경 0.1, 관길이 100m, 유속 2.55의 제곱이죠. 2g니까 2 곱하기 중력가속도 9.8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 25m가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 바로 2번에 25m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6번 가죠. 자, 26번은 그림과 같이 수족관에 직경 3m의 투시경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이 투시경에 작용하는 힘, 킬로뉴턴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가 수면이고요. 이쪽에 유리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투시경을 해놨다는 거죠. 근데 이 높이가 나와 있는 거죠. 이 수직거리가. 이 수직거리가 지금 얼마냐면 3m예요. 그럼 여기서 받는 압력은 얼마냐? 이 단면적은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죠. 이 직경이 몇 미터예요? 이게 3m죠. 자, 그러면 요 투시경이 받는 힘, 요 F는요, 비중량에다가 H바, 수면에서 요 수직거리예요, H바. 여기에다가 단면적 A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원하는 값이 이게 킬로뉴턴이죠?
그럼 요 비중량도 킬로뉴턴 퍼 미터에 3승을 대입하면 되겠죠. 요 H바는 수직 거리는 단위가 미터. 요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직경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있는 수족관이니까 이게 물이죠, 물. 그럼 여러분이 물의 비중량 얼마예요? 9.8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자, 비중량 9.8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 자, 수직거리, 이 수면에서부터 요 투시경 중심부까지 수직거리 3m죠. 자,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 직경이 3m죠. 3m에 요게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단위 한번 볼까요? 자, 단위 한번 보면은요. 여기가 미터의 제곱 나오죠. 자승이니까 여기 미터하고 해서 세제곱이 되죠. 얘하고 얘 없어지는 거예요, 미터가. 그럼 여기 남는 단위 뭐예요? 킬로 뉴턴만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207.8이 나와요. 킬로 뉴턴. 바로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교재에는 좀 약간 좀 세련되게 좀 해설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교재는 지금 요 수직 거리가 지금 3m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나오고 이 거리를 줘요, 주로. 이 거리. 요 Y바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요걸 우리가 Z로 했고요, 교재에는. 그래서 우리가 요 Y바 값을 주기 때문에 받는 힘은요, 비중량에다가 H바의 단면적이죠. 그럼 요 H바, 요 길이를 우리가 H바로 가정을 하죠. H바. 그럼 요 H바는 여러분 요거 직각이라고 하고 요걸 세워놓으면은 요런 식이 되는 거죠. 지금 요 높이가 H바 3m예요. 자, 요 변의 길이 요걸 지금 Y바로 한 거죠. 요 각도는 얼마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30도면 요 반대편도 엇각이니까 여기도 3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각도가 지금 30도예요. 여긴 직각이고요. 자, 그럼 H바는 어떻게 계산해요? H바는 이걸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3m를 모른다고 했을 때, 이때는 Y바에다가 이 길이에다가 사인 30도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Y바는 어떻게 계산해요? 요 길이는 H바 나누기 사인 3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서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요 수직 거리를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같이 여러분 요건 이해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27번 가죠. 자, 27번은 점성에 관한 그 설명인데 틀린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점성은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점성 경향을 보면 요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성도 같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액체는 이제 반대죠. 액체는 온도가 상승이 되면 점성은 떨어지죠. 여러분 이건 물엿을 생각하면 돼요. 물엿. 자, 물엿은 온도를 올려주면 계속 묽어지는 거죠. 그럼 점성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요, 여기 보시면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의 점성은 감소가 아니고 이건 증가가 되죠.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28번 가죠. 240mmHg의 절대 압력은 계기 압력으로 약 몇 킬로파스칼인가? 자, 계기압 있죠? 계기압은 절대압 마이너스 대기압이 되는 거죠. 반대로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이죠. 게이지압. 자, 그럼 절대압이 나와 있는 거죠. 240mmHg. 요걸 뭘로 해줘야 돼요? 킬로파스칼로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240mmHg. 자, 요거를 킬로파스칼로 하려면 1기압이 760mmHg죠. 요 놈이 킬로파스칼로 하면 101.325 킬로파스칼이죠. 요 놈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760mmHg. 요 놈이 101.3 킬로파스칼이죠. 자, 요게 그 절대압이죠. 절대압에서 대기압. 대기압이 101.3 킬로파스칼이죠. 그래서 빼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9.31이 되죠. 그래서 계기압은 마이너스 69.3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자, 29번 가죠. 자, 29번은 여기 관의 길이가 L이고 지름이 D, 관 마찰 계수가 F일 때 총 손실 수두를 갖다가 나타낸 공식으로 맞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이 수면이고요. 이쪽도 수면이죠. 자, 물이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쪽이 높은 거죠. 물이 이쪽에서 이쪽 수조로 물이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입구의 손실계수, 여기 손실계수가 0.5. 이쪽 출구의 손실계수가 1.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손실수도 나타내는 공식은요, 우리 그 달시 공식 있죠? 그래서 달시 공식을 보면 손실계수에다가 관경 D분의 관길이, 여기에다가 속도수두죠. 자, 관경이 확대 또는 축소될 때요, 손실수두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손실계수에다가 속도수두가 되는 거죠. 자, 이 식에서 여러분이 잘 눈여겨봐야 될 것이요, 지금 요 관 길이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죠. 고정된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고정된 거죠. 관 마찰 계수. 요거는 고정이에요. 변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뭐로 나타낸 거예요? 요 K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입구 손실계수하고 출구 손실계수를 주어졌죠. 이것도 변하지 않는 값이죠. 그래서 지금 변하지 않는 값, 저 K1이 0.5하고 출구 손실계수 1 해서 1.5가 배관의 그 입구하고 출구의 손실계수의 합이 되는 거죠. 자, K2는 변하지 않는 거. 손실계수에다가 D분의 L이죠. 그래서 결국 요 놈은 변하지 않으니까 요 놈을 여기에다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 플러스 요 마찰 손실 계수의 D분의 1, 요거는 변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다 속도수도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손실수도 구하는 그 공식이 되는 거죠.
다음 30번 가죠. 자, 30번은 회전속도 n, 토출량 q, 전량정 h. 자, 이러한 상태에서 회전속도만 1.4배로 지금 이건 변경 전, 이건 변경 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q는 어떻게 되고 h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사의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 토출량 q는 나중 토출량이죠. 처음 토출량에다가 n1분의 n2, 요거의 1승이죠. 그 다음에 양정은 h2는 처음 양정에다가 n1분의 n2의 요건 자승이죠. 그래서 동력은 처음 동력 곱하기 RPM 수의 요 B에다가 요건 3승이 되는 거죠. 여기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을 하죠. Q2는. 자, Q1 곱하기 처음 RPM은 N이죠. 그 다음에 나중 N2는 1.4배죠. 자, N은 서로 없어지고 1.4Q1이 되는 거죠. 1.4배가 되는 거죠. 자, H 양정은 이건 H1 곱하기 처음 RPM N이었죠. 나중 RPM 1.4배가 된 거죠. 요거의 몇 승이에요? 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1.9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1.4하고 1.96.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상사의 법칙을 꼭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상사의 법칙은 꼭 암기를 해놔야 돼요. 매번 이건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유체역학은 너무 겁낼 필요도 없고요. 40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다른 데서 그 점수를 보충하면 충분하죠. 그래서 유체역학은 좀 안전빵으로 가면 60점이고요. 조금 모아면 한 50점 이상. 그래서 요 유체역학은 5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권에 드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